안녕하십니까. 기능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인데요. 오늘의 첫 시간은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번도 근육에 대한 기능을 언급한 적은 크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의학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운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하시는 것과 그냥 시키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근육의 5가지 기능을 크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기능의학적으로 바라볼 때 근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저장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저장이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 성분 있죠. 이 당을 우리 몸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얘를 또 분해해서 쓰겠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은 빨리 얘를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저장고에서 땡겨오는 역할을 할 건데, 그 저장고가 우리 몸에서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간과 근육입니다. 우리가 먹은 글루코스를 저장할 때 글라이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120g 정도의 글라이코겐이 저장될 수 있고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거의 한 4배 가까이, 한 400g 정도 가까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육량이 많잖아요. 간은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커지지 않지만, 근육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캐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저장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냐면은,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당을 다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 얘를 그냥 저장해 놓으면은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고가 꽉 차버리면은 얘를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혈당에서 빨리 얘를 프로세스 못하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도 많은 부분이 근육량의 소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식사 후에 열심히 움직이세요, 활동하세요 얘기하는 그 모든 거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저장고를 비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써야지 근육 안에 들어있는 저장고가 비워지면서, 냉장고가 비워야지 거기다 음식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근육의 발열 기능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보면은 막 떨게 되죠. 떤다는 얘기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열을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온을 36.5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육이 그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단순히 갑상선이라든지 부신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 호르몬이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제가 환자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할 때의 근육의 어떤 펑션은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요. 공장이 있어야지 발전소를 돌려서 뭐 전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장이 줄어들면은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공장에서 나오는 열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급되는 전력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 못하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소실되면서 체온도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떨어지고 효소 활성도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역에 취약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암도 유발되고 감염도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은 열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의 제중추로 있는 게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골다공증 예방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뼈하고 근육은 별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시면은 어렸을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애들과 바깥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애들 중에서 누가 더 성장 속도가 빠르냐 보면은, 애들은 뛰어노는 게 훨씬 더 성장이 빨리 일어나요. 그 이유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운동과 함께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뼈가 자극되는 과정에서 빨리 잘 만들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뼈는 조골과 파골 두 가지 기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뼈가 1년이 지나서 2025년 1월이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뼈 중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 파괴를 시키고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개념에 있어서 조골 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파골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뼈가 얇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잘 만들게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뼈를 자극하는 것들도 이제 한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하시고 근육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기능은 이제 수면 연장의 기능인데 이걸 제가 다른 말로는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사망하는 1순위, 2순위를 잡으면 대부분이 다 암 질환 아니면 혈관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사인데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단순 낙상사고를 통해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서 대퇴골두 골절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나이가 드시면서 그 대퇴골두 골절이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엉덩방에 찔 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하지를 전혀 못 움직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이제 베드레스트를 해야 돼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이제 얘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회복을 못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문제들과 함께 컴바인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낙상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낙상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근육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육이 약해질수록 다리를 드는 힘이 떨어지니 걸을 때 다리를 들고 걷지 못하고 질질 끌고 걷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턱이 있어도 다리가 걸려버리니까 지팡이 짚고 있다가도 넘어져 버려요. 폴다운 할 때 손을 짚으면은 여기 손목 골절이 오고요. 엉덩방아 찍으면은 대퇴골절이 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뼈를 건강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낙상 넘어지지 않는 의미에서도 근력에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수면 기능입니다. 근육하고 수면이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불면증 파트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낮 동안에 열심히 몸을 쓰고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에너지원으로서 마지막 단계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얘를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거든요. 포스페이트를 하나씩 떼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게 아데노신인데 이 아데노신을 근육을 쓰면서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그게 밤에 됐을 때 얘가 수면으로 들어가는 인덕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면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육체를 쓰는 일을 하신 분들은 밤에 들어오면은 피곤하다 하고 딱 머리만 대면 바로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잠에 싹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드셔서 근육이 약해지면은 활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ATP나 에너지를 그렇게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노신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수면에 잘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잠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쓰셔야 된다. 육체를 많이 쓸수록 우리가 수면도 더 깊게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충분하게 있는 분일수록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활동할 수도 있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쉬게 되는 게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인데 그럴수록 더 많이 움직여서 근육을 쓰실수록 훨씬 더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고요. 밤에 잘 주무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는 동안에 내가 낮 동안에 만들어냈던 모든 활성산소들을 항산화를 해주고 해독을 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충분하게 수면에 들어가줘야지 뇌 안에서의 그 산화 스트레스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제 물질과 함께 얘를 다 프로세스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잠도 부족해지고 이 프로세스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수면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가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할 거고 활동을 많이 할 거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면에 더 도움이 되는 아데노신을 더 많이 만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다 이해하신다면은 열심히 기능의학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료 받으시면서 꼭 하셔야 될 게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근육을 높이기 위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